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선이라 하는 말은 선의 조건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언어도다,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두 번째는 심행천멸입니다. 언어도단 심행천멸,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마음이 움직이는 곳이 소멸해버려요. 이게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출 때 선으로 들어간다. 근데 이게 이제 자, 언어의 길이 끊어졌다고 한다면은 요즘 말로 하면 모든 문화는 다 뒤엎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심행천멸을 얘기하면 모순, 사상, 철학, 견해까지 그냥 그걸 내쳐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선이라는 거. 그러면은 한마음 다선, 차선 하면은 차를 통해서 말과 생각을 끝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말과 생각이 가려져 있고 진실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제 바로 선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선하면 다도의 도라든지 다선의 선, 다 명상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명상은 안 하고 차법만 있어요. 차법만. 선다라 하더라도 그냥 차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얘기하면 차를 통한 명상은 없다 이래 보면 됩니다. 그는 처음으로 이제 98년도에 제가 차를 매개로 해서 강의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책이 나왔는데 2001년도에 이제 차수행법 불교 TV에서 강의를 했죠. 그 이후로 이제 차 명상이라는 이름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지금은 점점 그 대세가 차법에서 선법으로 차선법으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7페이지 보십시오. 두 번째 줄. 색 한마음 다서는 오색 차의 오색의 색채를 하나로 모으면 검은색이 되지만 오색의 빛을 모으면 맑고 투명한 흰색 빛이 됩니다. 오색차의 오색빛이 맑고 투명한 순품을 이은 것입니다. 이는 색 한마음 다서는 오색차를 그냥 이렇게 개성을 했다 이 말이에요. 차 빛깔의 맑고 투명한 이미지를 하려고 해 마음이 맑고 투명한 순품을 이끌어내면서 마음에 걸리는 지푸미를 제거해가는 방법입니다. 궁극에는 한마음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 이제 책 한마음 다서는 이제 핵심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미지를 이용해서 맑고 투명한 성품을 이끌어낸다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명상하는 이유죠. 모든 어떤 사상, 철학이라든지 문화는 전부 다 마음이 그 근원이 마음으로서 비롯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밝힌다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밝히는 것이. 그래서 마음을 밝히는 이 공부가 다만 학문에서 끝나지 않고 명상으로 이제 이어지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그 높은 수준에 대해서 별 반응을 잘 안 보여요. 낮은 수준에서 이 얘기를 하면 좀 알아들으면 그게 열광하는 게 사람 평균적인 뭐 그런 느낌이 많아요. 얘기하다. 그래서 이제 어느 교수하고 이제 명상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명상이라 하는 것은 수준이 매우 낮습니다. 얘기하다가 단지 심리적인 마음의 안정 정도 얻는 정도의 수준에서 그치죠. 이제 거기서 사람들은 열광을 좀 하고 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다고 틀림없어. 그 나보고 주문이 그렇게 하기 좋지 않느냐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거는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조금 더 지나가면은 레벨을 높은 명상을 할 것이다. 예, 거기 만족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자비서는 매우 수준 낮은 데서부터 높은 단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로 관통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색한 마음 다선도 가장 낮은 차원의 수준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 중간 단계, 그 다음 하이 레벨의 명상이 단계로 이어져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어진 것은 이 마음이라 하는 것은 성숙도가 마음은 어떤 결정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양도 색깔도 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큼 어떻게 길들이냐에 따라서 이 성숙도가 달라집니다. 경지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제가 읽어볼게요. 차 빛깔이 맑고 투명한 이미지고 거울의 맑고 투명한 성품의 비유와 같습니다. 맑고 투명성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 거울면 자체는 얼룩이나 더러움을 떠나 있고 맑고 투명하다는 것입니다. 저 거울면 자체의 모습은 텅 빈 운과 같이 기루하지 않는 바가 없으면서 그 어떤 것도 전혀 나타냄이 없습니다. 그냥 거울과 면 자체는 텅 빈 아무것도 없어요. 나내는 것도 전혀 없어요. 자, 그러면서 둘째, 거울의 면은 빛의 반사를 이용하여 물체의 모습을 비추는 도구의 기능입니다. 물체의 모습을 비추고 물체의 모습을 비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거리 비친 사람으로 가고 오음이 없고 갖고 다름이 없고 생기는 것도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영원하지 또 영원하지 않은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이 거울에 비유하는 이건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할 필요가 있다. 거울의 두 가지는 텅 비어 있는 게 있고 하나는 이제 지혜를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 거울은 이 두 가지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비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거울에 요거는 후공에 비유됩니다. 그럼 지혜는 역시 거울의 면을 비유. 그래서 이 두 가지 후공과 거울이라는 이 두 가지를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 다 거울이에요. 이제 마음 거울을 마음 거울을 얘기하면 이 거울은 비유다. 결국 우리 이제 마음이 본질이 비어 있고 본질이 지혜라는 이 부분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면 이런 것은 궁극적인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명상을 얘기하다가도 그 레벨이 최상위의 레벨의 명상에서 가능한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좀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제 밑에 부분부터 제 끝까지 전부 다 배우는 게 좋아요. 제가 가르치는 건 그거 다 가르치는 거니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공부하고 나면은 다른 명상법이라든지 해외에 들어온 명상을 비교해보면은 이게 저 레벨이 낮은 수준이구나, 이건 좀 높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기하잖아요. 물론 이제 전통적인 비파사나 수행이나
가나선 수행이나 이 수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학자들이 만든 명상법들이 레벨이 아주 수준이 낮다 이런 얘기. 그러면서 거기에 한번 수강을 하고 이러면은 배추파리가 엄청 많이 들어가요. 또 그거에 또 과정을 거쳐서 뭘 취득을 하라고. 그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쓸모가 없죠. 그거 가지고 쓸모가 없다고 하는 건 어느 정도는 일상에서는 응용이 가능한지 모르지만 자기의 높은 수준을 올리기에는 너무 부족한 것이죠. 얘기하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면 마음의 본성이 비에 있고 지혜다 이런 정도만 우리가 받아들여도 벌써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얘기하자.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비유라는 그런 거죠. 제가 그 다음 읽어볼게요. 이런 맑고 투명성의 두 가지 비유에 있어서 마음의 맑고 투명한 성품이 그와 같은 것보다 마음의 맑고 투명한 성품은 고운 것 같고 거울 같다 이거죠. 거울 같은 건 지혜를 얘기하고 고운 같다 하는 공성을 얘기하는 차에 맑고 투명한 세계에 연관되는 이미지를 연상하여 이 이미지의 마음을 주의 집중하면 이 이미지와 소통이 되지 못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 마음은 모두 맑지도 투명하지도 못하며 가시같이 걸리는 번뇌망상과 무지입니다. 따라서 차의 맑고 투명성 빛깔을 통해 이런 번뇌와 무지의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정화하는 것입니다. 요 이제 이용하는 것은 한 가지 더 있죠. 그러면 이 색한마음 다선에서는 뭘 이용하느냐, 이 마음볼로 가기 위해서는 이미지를 이용합니다. 이미지가 참 중요하다. 이제 인간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미지는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미지를 일으키는 심리는 상이라고 뜻합니다. 제가 능경에서도 이 상에 대한 얘기 나왔는데 우리 이 삶 전체가 이 이미지에서 벗어나는 거 한 것도 없고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도 전부 다 이미지예요. 그리고 또 TV라든 TV 광고하는 것도 전부 이미지 광고입니다. 인간 자체가 또 과거의 이미지를 먹고 살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미지를 만들어내요. 이제는 심리 치료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시뮬레이션이라든지 가상현실을 이용해서 심리 치료하는 데까지 좀 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원조가 어디 있느냐는 그 원조. 그 원조는 바로 명상이 있는 것이죠. 그런 이미지를 이용하는 시뮬레이션이죠. 또는 이제 가상현실. 이런 걸 이용한단 말이에요. 이용해가지고 하는. 그러면 이런 이용이 심리 치유하는 데는 그 원조가 관상법입니다. 그래서 관무량 수경에 보면 16가지 관상하는 방법을 제시를 하고 이미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밀교 수행은 벌써 불상을 이미지화해서 앞에 두고 관찰합니다. 그렇게 하죠.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불교에서 이 방법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오히려 기계를 이용하는 것은 매우 손쉬울는지 모르죠. 그렇지만은 기계를 이용하는 방법은 자기 어떤 자제력이라든 자기 힘을 갖는 데 있어서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기계의 힘을 빌리기 때문에. 명상은 자기가 이미지를 돌리고 자기가 그걸 관찰하고 하기 때문에 자각력이라든지 자제력이 굉장히 뛰어나게 되죠. 수행하는 것 자체가 만일에 이제 집안에 이 생각상이라는 게 이게 이제 언어와 언어의 시작에 이 상이라는 심리가 일어나야만 언어가 시작돼요. 그럼 이제 대상을 개념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상이라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차 명상에는 이 이미지를 이용한다. 천당이에요. 근데 여기는 좀 안 나와 있지만 하나 더 얘기를 하면 스토리가 있어요. 그 이미지에다가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 스토리상 그대로 맞춰서 명상해 가면은 궁극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혀 새로운 방식의 명상법이라면 틀림없습니다. 물론 도대체 그러면 이런 방법 어디서 그러면 나온 것이냐 이러면은 우리가 사유를 하는 것은 대개 개념을 매개해서 사유를 해요. 개념을. 그건 잘 아시죠? 개념을 매개해서 사유를 하기 때문에 하나의 사유 형태에서 나왔다 이거만 틀리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거울에는 비유되는 깨달음의 본성에는 내가의 뜻과 두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대승 귀신놈이 내가의 뜻은 첫째 공성이며 둘째의 뜻은 지혜. 공과 지혜의 뜻은 원인이며 그 원인에 왜 나타나는 결과는 곧 세 번째 결과는 곧 세 번째 뜻은 지혜에 의해 공과 지혜가 물에 물을 타며 경계가 없듯이 법신이 되는 뜻합니다. 넷째 뜻은 깨달은 각성의 법신이 중생 근기에 현장에 미치어 온갖 교화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깨달음의 본래 모습은 공, 지혜, 법신, 지각이 있는 미혹의 중생의 교화입니다. 이는 네 단계가 있는 거죠. 자, 우리 마음에 이것이 갖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본래의 깨달음은 럴터를 내려면 수행해야 합니다. 본래 깨달으면 자체적으로 대상에 영향을 주는 큰 수의 힘이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물은 움직임이 성질이 없지만 물 자체는 무엇이든 스며드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거를 터주면 물길이 생기고 그 물이 사물이 스며들듯이 본래 깨달음의 자체의 훈습을 자각하여 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거울의 네 가지 단계가 이렇게 있듯이 우리도 변환, 공화 네 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생각만 따서 딱 세 단계만 기술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나중에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이제 인연이 성숙되면은 기술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죠. 넘어가긴 하는데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게. 자, 첫 번째는 공, 두 번째는 지혜, 세 번째는 법신, 네 번째는 중심부지. 자, 여기서 공에서 지혜까지는 이거는 자리가 보입니다. 나에게 이익되는 중심부재는 이타를 얘기해요. 그래서 자리 이타가 같이 나도 이렇고 남도 이렇고. 근데 이 거울이라 하는 것은 거울에 비유하는 이 마음이죠. 마음의 본성. 마음의 본성은 비에 있습니다. 이걸 이제 감정이 시작하면 지혜가 생기고 지혜에 의해서 법신을 보는 거죠. 얘기하잖아요. 이런 이제 네 단계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단계가 있다고 하는 것은 단계는 정신적 성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을 완전하게 이제 진화시키는 겁니다. 명상 의식을 진화시키는 데 있다. 이래 보시면 돼요. 혹시 IQ하고 연관을 시켜서 얘기를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 얘기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공부를 하면 머리가 아주 엄청 좋아질 겁니다. 두뇌 자체가 완전히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요 이제 이 세간만 다선에 요 정말 어디 되는가 좀 말씀드릴게요. 거기 보면은 세간만 다선은 사막의 네 막이 있어요. 영국을 쓰는 네 막의 각 막에 세 가지 장.
그리고 세 가지 관상이 있습니다. 그냥 경환, 공화의 네 단계가 사막이 되고 3장은 문사숙 내가 법문을 듣고 법을 진리를 사유하고 듣고 사유함을 의지해 수행하는 것. 그 3관상은 수혜의장 닦아서 이제 이루는 지혜의장의 세 가지 명상이면서 통합한 하나의 명상법입니다. 예를 들자면 경단계의 세가만 차선 1마 세가만 차선의 세 가지 장은 문사수입니다. 세 가지 관상은 수혜장의 세 가지 명상입니다. 일단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머리를 좀 썼어요. 그냥 하니까 이게 참 어려워하니까 제가 장을 또 나누었습니다. 이 기술 여기는데 이 기술하지 않는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다시 제시를 할 겁니다. 제가 여기에는 기술이 안 돼 있는 거. 다음에 이제 확실히 교재가 완성이 될 때는 그게 이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시각이 일어난 수행하는 부분을 좀 보십시오. 자, 여기에 이제 시각이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비롯할 시자 깨달아 가자입니다. 비로소는 이제 깨달아 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수행의 시작이라고 이제 봐야 됩니다. 이 내용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하면 거기에 이제 보면은 중간에 첫째 하는 부분이 있어요. 첫째 대응. 그 다음에 둘째 하는 부분이 있어요. 둘째. 네. 여기 이제 중요하겠죠. 자, 제가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마음의 본성은 공성과 지혜입니다. 공성과 지혜. 공과 지혜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의 모습이 마음의 본성이에요. 얘기하자면 이걸 이제 우선 알아셔야 돼요. 이것은 우리에게 갖춰져 있다. 원래 갖춰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개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말하자면. 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제 보면은 뭐 따지기를 좋아하고 그런 경우가 있죠. 어떤 마음이 이제 평안하고 불편함이 없고 이러면 아무지도 않아요. 마음이 불편하고 따질 일이 있으면 철저히 따지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에도 마음 작용하는 게 둘로 나눠진다 이거죠. 어떻게 나눠지면 나에게 이권하고 전혀 관계없고 마음이 편안하고 이럴 때는 전체를 보는 의식이 강하게 작용. 근데 이권이 개입되고 이러면 부분을 보는 마음 작용이 강하게 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런 걸 아시죠. 근데 항상 마음은 전체 속에서 부분적으로 보는, 전체와 부분을 같이 보는 게 이제 마음의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두면 그럼 갔다고 넘어가지만 우리 마음은 전체 보는 게 있고 부분을 보는 게 있구나. 이런 걸 잘 알고 늘 전체 속에서 부분을 보는 습관을 들여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삶이 바뀌어버려요. 그럼 전체를 보게 이제 볼 수 있도록 하려면 뭐가 있나요? 공성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공에 대한 이해와 그럼 공에 대한 이해가 바로 지혜입니다. 이게 필요한 거죠. 이해하죠. 그러면 이제 부분적으로 막 인식을 하고 그의 삶이 전부 다 생각하면서 살아가던 마음이 싹 없어져요. 그렇다고 전체 속의 부분을 캐치하는 마음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다만 대상이 머물지 않을 뿐이에요. 우리는 강한 기억력이 있어가지고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은 끝까지 기억하는 경향이 있어요.
잘 알다시피.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렇게 그 기억됐다가 두고두고 그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괴롭잖아요. 근데 대상이 머물지 않는 기억은 어떠냐? 대상이 머물지 않는 기억은 설사 안 좋은 기억이 있더라도 지나간 거에 대해서 다시 끄집내서 얘기하더라도 그에 대한 집착이 없다는 거죠. 그냥 마치 하나의 추억같이 그냥 아주 스스럼없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과거 그 끄집내가지고 끝까지 그 옳다 그르다 하는 것도 10년 지나고도 또 가리를 내리려고 한다. 그럼 진짜 미치기까지 가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말씀드리시고는 그 첫째 보시죠. 첫째. 중간에. 공성의 비유가 호응입니다. 호응은 두루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즉, 거울 면 자체는 얼룩이나 더러움을 떠나 있고 맑고 투명하며 거울 면 자체의 모습은 텅빈 공과 같이 두루하지 않는 바도 없으면서 어떤 것도 전혀 나타내기 없듯이 공성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뭘 나타내는 게 전혀 없어요. 비었기 때문에. 그건 자성이 없다는 거죠. 얘기하죠. 자, 이건 이렇게 얘기하면 머리 아파. 이걸 어떻게 알아? 뭐 이렇게 하죠. 자, 그런데 알게 해드리는 방법이 이제 바로 명상이에요. 이 명상을 통해서 이런 경지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사물을 볼 때 경고하고 막혀있다는 견해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또는 그런 심리가 일어날 때 이 본래 깨달음에 호응이 비유되는 공성이 작용하여 경고하고 막혀있는 것을 없애려는 마음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이것이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에게 텅비어 있다 하는 게 알기만 하면 비어있지 못하는 마음을 없애는 작용이 막 일어나는데 그걸 훈습이라고 해요. 진역의 훈습이라고 해요. 그런 것들이 막 일어나요. 그러면 여기에 공성을 나타내는 게 없다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참 어렵죠. 그래서 무상의 7단계에 대해서 제가 이 경선 이론을 제가 얘기한 적이 있죠. 무상의 7단계. 야, 그게 중요합니다. 무상의 7단계를 거쳐서 마음의 본성을 깨닫듯이 여기도 색 한 마음 다스는데 그런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이 공성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대단한 방법이에요. 이건. 그냥 일반 사람들 막 머리를 삼고 이걸 알려고 해도 알기 어려운 이것을 명상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이 색 한 마음 다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8구 중도가 나옵니다. 공성에 대한 이해가 나와요. 오늘 첫 번째 가장 낮은 수준 단계에서는 그런 없죠. 자, 두 번째, 둘째. 맑은 거울의 비유는 거울의 맑은 면은 빛의 반사를 이용하여 물체의 모습을 비추는 도구의 기능입니다. 즉 물체의 모습을 비추고 물체의 모습을 비친다는 것에서 공하지 않는다. 불공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울이 일체 현상에 나타나는데 이거는 불충 안 나오는데 일체 현상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거울을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불이 도는 게 아니다. 도는 것이 아니다고 말하는 것이며 반대로 장소에 따라 형상을 나타내는 마음 거울의 힘은 본래 깨달음의 양과 같아서 본격과 같고 과거, 현재, 미래 두루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변하는 생각과 같은 이름이 없습니다. 또한 생각과 같은 멸진이 파괴됨도 없기 때문에 불실불계, 상주일심, 잃지도 않고 파괴되지 않아서 항상 일심무문다고 말했다. 본래 깨달음의 마음은 거울로 같이 나타내는 보이는 성질이 있음과 동시에 마음거울에 나타나는 일체 현상이 여실히 공하다는 성을 보입니다. 그러므로 마음거울에 나타나는 일체 현상이 공함을 나타내므로 지혜, 이 지혜는 수행하여 얻는 지혜가 아니므로 자체, 이걸 지체라고 해요. 내가 수행해서 얻는 게 아니고 원래 갖춰져 있는 거예요. 이 지혜의 체는 움직이지 않고 번뇌망상 없음을 부족하고 있으므로 무의식적으로 중생에게 영향을 줍니다. 즉 중생이 번뇌망상을 만나면 생사의 고통을 싫어하고 즐겨 일관을 추구하게 합니다. 이게 경경한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 수행하게 되는 계기가 되면
한 송이의 꽃을 보거나 강도를 당하거나 인생이 무상하다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 수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 본래의 깨달음의 공과 지혜의 정분이 깨끗한 영향이 수행의 계기와 만나게 되어 잠재되어 있던 이 정분이 영향을 받아 원인이 되어 시각인 공과 불공의 인훈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시각 처음에 깨어가는 원인의 그 영향의 지혜에 의해 번뇌를 벗어나고 화합상을 여기서 깨끗하고 밝고 밝은 법신을 벗고 지가 있는 존재들의 제2공으로서 교환하는 인연의 외연의 불령인 연훈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좀 말이 어렵죠. 이 교정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럼 이해하시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죠. 자, 우리 소리를 갖고 한번 얘기해보죠. 자, 소리 1단계는 똑같은 소리가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들어보면 똑같은 소리가 없어요. 그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지나간 소리, 또 오지 않는 소리. 이것이 지나간 소리는 과거죠. 오지 않는 소리는 미래입니다. 이게 없는 줄 없다. 이거 없는 걸 딱 알아차려. 소리가 딱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아. 미래 소리가 오지 않는. 그러면 과거와 미래가 없다면 세 번째 현재로 돌아올 수밖에 없죠. 자, 현재의 소리가 머물지 않는 소리죠. 이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현재의 소리가 좀 들리는데 머물지 않고 계속 바뀌어가니까 이 머물지 않는 마음에 어떻게 머물지 않는 소리에 머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때 이제 뭔가 뭐 마음이 과거로 가지 않고 미래로 가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는 깨이 있다 이래 봅니다. 자, 이제 이게 제가 이 이야기 하는 거는 왜 하는가 하면은 중론에 보면 우리가 늘 배웠던 무상 적종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서도 좀 공성에 대한 얘기 나오기 때문에 이 공을 이제 알아야 되거든요. 마음의 본성이다. 비해. 그럼 뭐가 비해나 하면은 실체가 비해.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어떤 견해와 어떤 견해도 없는 것을 비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견해를 세우지 않는 것이 바른 견해다. 예. 뭔가 자기 견해를 내세우면 그건 전부 다 치우쳐져. 있음과 없음에 치우쳐져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세 번째 머물지 않는 소리에 딱 머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소유할 수가 없어요. 소리를 아무리 붙드는 거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 번째 단계는 의식이 깨있죠. 그 다음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무아라고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네 번째 단계에 지나간 이게 중요해요. 지나간 소리의 흔적이 없는 자리에 머물긴 머문데 지나간 소리의 흔적이 없는 자리에 머무르거든요. 이제 소리를 듣는 소리를 계속 지나가는데 머물지 않아. 그럼 지나가면 머물지 않는 그 자리는 소리가 생기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죠. 그게 다섯 번째. 소리의 무생, 무멸. 무생, 무멸. 여섯 번째가 이 자기 마음이에요.
일곱 번째가 이 마음이 불변에 바뀌지 않는 이 무상 한참 일곱 단계를 마음이 안 바뀌는 마음인데 처음에 1번 들었던 소리나 지금까지 1번까지 올 때까지 손을 계속 바뀌어왔는데 듣는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안 바뀌어. 그 여기에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에 바로 3, 4, 5, 7까지가 상당히 중요한 얘기야. 근데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것인가 하면 이런 얘기. 이 7단계를 4단계로 줄이고 익숙해지면 다시 2단계로 줄여. 이게 익숙해지면 바로 공성에다가 마음을 탁 맞춰서 얘기해. 공성에다가 탁 맞춰버리면 어떻게 될까? 몸에 강력한 변화가 일어나. 마음이 거기 다 머물고 있어. 몸에서 변화가 일어나. 텅텅텅 다 비어져. 그냥 텅 빈만 있어. 근데 그게 자기 마음이야. 안 바뀌는 마음. 제가 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내용들을 하면 무척 어렵지만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해서 보면은 깨쳐 들어가는 길이 그리 어려운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화두를 든다든지 또는 위파사나 수행을 하면서 관찰한다든지 그것이 옛날 고전적인 방법이라면 현대 사람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게 바로 색한마음 다섯나 이런 방법. 스토리가 있죠. 7단계 스토리가 있어요. 이 스토리를 줄이고 한 방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하도 하나만 딱 하면 되는데 전부 다 하도 참고 간대요. 공성이 화두인데 요 공성을 들어가잖아요. 이게 공성이 무상 적공이잖아요. 공성이 이제 바로 화두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화두를 참고하지 않더라도 공성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안 믿으시죠? 너무 쉬우니까 가짜 같죠? 진짜. 아이고 서운하네. 자, 체감은 다섯 명상 원리를 이제 한번 보고 이렇게 마음에 갖춰져 있는 각성의 고운갑고 맑은 골 같은 공과 지혜가 자체로 훈수하는 힘을 드러내요. 비로소 마음을 끼워놓은 반복의 수행입니다. 훈수이라 하는 영향을 준다, 영향을 받는다 이런 걸 이제 훈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마음의 본성이 원래 비어 있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이미지를 이용해서 이런 큰 빈과 지혜를 개발하게 되면 내 마음에 갖춰져 있는 공과 지혜가 그냥 이렇게 드러나듯이 개발이 되는 거예요. 얘기하잖아. 색한마음 다스의 수행은 차의 맑고 투명한 골 같은 색채를 이미지화하고 시각한 그 이미지와 합일하여 명상하면 마음이 맑고 투명해지면서 잠자듯 갖춰져 있는 각선의 공 같고 맑은 골 같은 두루한 공과 사물을 비추는 지혜의 혼선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체감한 다선의 수행에 의해 드러나는 원래 깨달음의 공과 지혜의 혼선력은 상을 없애고 비추는 마음골이 나타나는 온갖 번뇌 망상 번뇌는 공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생사 고통의 속에서 따르는 공으로 딱 사라져버리면 공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공 속에는 생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활용한 명상의 원리는 바람과 파도와 바닷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바람은 바로 진리가 하나인 줄 모르는 우리의 문맥이고 이건 아까 경계를 보죠. 파도는 착각과 망상, 희비분별과 조작한 들끓던 우리 중생의 마음이며 바닷물은 벌레부터 움직임이 없는 부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파도와 바닷물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문맥의 바람이 멈추면 파도, 바닷물은 전는 성격을 가진 같은 물. 바람이 멈추지 않으면 파도는 파도이고 바닷물은 바닷물일 뿐입니다.
바람이 안 멈춰지면 그렇다 이거죠. 그렇지만은 바람이 멈춰지면 바다와 바닷물은 같다는 걸 알게 되죠. 자, 집중 명상과 분석 명상을 통해 번뇌망상을 없애요. 차라리 말도 투명 이미지의 주의 집중에 그 이미지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 밀교 수행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런 게 있어요. 부처님 상을 떠올려가지고 난지 이제 자기 하비례가 자기 부처가 됩니다. 얘기하죠. 이런 걸 뭔가 하면은 교만을 뜬다. 교만. 내가 부처가 아닌데 부처가 됩니다. 부처인 내가 중생이 나에게 영향을 주는 방법입니다. 일부러 내가 부처가 됐다 하는 교만 떠나야 된다는 거죠. 얘기하자. 근데 이런 방법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은 결국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부처에 대한 이미지가 각인이 되게 되는 것이죠. 얘기하자. 이때 이제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색신을 얻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했죠. 중생은 부처의 모양이 있어야만 믿고 따라요. 부처의 모양이 없으면 믿고 따르지 않는 거죠. 왜? 우리 살고 있는 세계가 이미지의 세계입니다. 심지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이미지화해서 작품 활동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얘기하자. 그래서 뭐든 통합을 해버려요. 통합을 해서 내놓는 어떤 혁신을 많이 이루고 있죠. 거의 대표적인 게 이제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 같은 거죠. 그 안에 컴퓨터라든지 MP3, 영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냥 하나 안에 싹 빠집니다. 근데 이런 방법은 그 이전에는 없었냐면 그 이전에도 있었어요. 잡스가 그런 생각을 내기 전에 그런 거 있다. 그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불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러 개를 하나로 통합해서 만드는 숨기고 이런 그 디자인을 했습니다. 추상화, 이 유럽 추상화 발달된 것도 동양은 선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죠? 추상화는 뭐냐? 왜 추상화라는가 하면 뭐이다 하는 세계를 파괴시켜버리는 거죠. 그게 추상화예요. 뭐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다 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추상화니까. 추상화라고 하는 건 그런 뜻이 있는 거죠. 말과 생각을 넘었어. 이미지를 표현하니까 추상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동서양이 이런 명상의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옛날부터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아이폰 같은 것이 대표적인 혁신 제품을 보는데 그런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세탁기 한번 보십시오. 세탁기 광고를 유심히 보면 옛날 집어넣기만 하는 건데 집어넣고도 나중에 집어넣을 수 있는 칸을 하나 만들어서 집어넣기도 하죠. 그 다음에 하나는 세탁이고 하나는 빨래를 말로는 두 가지 같이 집어넣고 통합을 해가지고 이게 LG에서 이게 이제 히트를 친 상품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을 하자면은 왜 그렇게 하느냐 이지. 이게 거기에는 그 아이디어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있는 거죠. 이미지를 이용하는 건데 편리성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은 그래 이게 상을 이용한다 하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명상은 상을 이용해서 상에서 벗어나는 것을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바람이 막 불면 파도가 막 치잖아요. 근데 이게 대성기 신론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경계의 바람이 불잖아요. 남편이 막 화를 내고 말 한마디 했다. 이러면 그걸 경계의 바람이죠. 그러면 아내의 마음바다를 막 이 파도를 치는 거죠. 근데 극단적으로 치면 어디 되는 줄 아십니까? 이혼을 해야 될까? 그럼 이제 이 계산기에 붙들이죠. 재산을 반으로 불안하면 어떻게? 자식은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게 부부가 아주 인면수심일 경우는 어디 되는가 하면
애들 버려버립니다. 내 새끼 이렇게 안 하고 버립니다. 진짜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 그 아이를 갖다 그리고 과원이라도 이런 걸 넣어. 그리고 두 부부가 내 몰라라 이혼하고도 몰라라 이래. 요즘 세대는 무서워요 그런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게 뭔가 하면은 여기서 말 경계의 바람이 불면 마의 파도가 친다. 그런데 명상은 어떤 통찰을 주는가 하면 파도하고 바닷물은 같은 물이라는 거죠. 이 명상, 그래서 명상 심리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 명상 심리 상담이 나타나는 거죠. 요즘은. 그런데 명상 심리 상담이라는 말 쓰지 않고도 명상을 하게 되면은 이 명상을 통한 심리적인 문제 해결돼요. 스스로 알아요. 그런 게 좋다고. 이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런 것을 이용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 명상을 통해서 파도 치는 걸 잠잠하게 하는 거죠. 분석을 통해서 파도도 바닷물하고 똑같은 성질을 갖고 있구나 하고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 앞으로 공부할 경환, 공환 4단계가 따지고 보면 거기는 알아차리기가 분석이 다 들어갑니다. 그럽니다. 스토리도 다 나와요.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제목이 집중 명상과 분석 명상을 통해 근대 망상을 없앤 하는 말을 쓰는 이유가 여기.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차이 맑고 투명한 이미지에 주의 집중하여 그 이미지를 똑같이 하는 겁니다. 즉 합의라는 것이죠. 합의는 방법입니다. 이미지와 마음이 하나로 합의하게 되면 사마타 말이에요. 그 마음의 움직임이 적어지고 반복하여 합의를 명상하면 마음의 고요 속에 일어났던 가시 같은 과거 기억의 모습이란 명상, 견해 등이 가까이 심리들이 사라지며 느낀 감정이 일어났던 번뇌들로 사라지며 반면에 이런 생각들과 감정들이 반발하듯이 나타납니다. 이건 습에서 나타납니다. 이때는 이를 무상 관찰을 통해 제거합니다. 무상 관찰을 하는 건 지나가고 돌아오지 않는다. 위로 오지 않는다. 현재도 머물지 않는다는 무상 관찰. 이건 위파사나예요. 즉 찻잔, 옹달샘, 연못, 호수, 바다, 하늘의 순서, 하늘에서 바다, 호수, 연못, 용달의 찻잔의 순서를 상기하고 순서의 전후가 같지 않는 시간의 흐름, 즉 무상을 기억하고 과거의 의미와 미래의 아직이 없어. 오직 시간이 흐르는 현재 지금 이 순간만이 진실임을 명상에 가면 마음의 움직임이 사라지면서 맑은 투명한 꿀 같은 마음, 등빈 공성과 맑은 꿀 같은 지혜가 나타납니다. 또한 찻잔, 옹달샘, 연못, 호수, 바다, 하늘의 색적 공과 하늘에서 바다, 호수, 연못, 옹달의 찻잔이 의존적인 상호 의존의 공적 색을 상기하고 색과 공을 둘이 아닌 불이 또 다르지 않은 걸 기억하여 명상에 가면 맑고 투명한 깨달음의 본래 모습이 한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6개의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바로 이렇게 원래 한 마음을 깨닫게 한다는 거죠. 예. 색 한 마음 다스는 이미지와 합의라는 수행은 곧 사마타관이며 이 사마타관에 의해 마음의 고요한 상태의 고요함이 일어납니다. 이 고요함의 상태에서 마음이 깊이 잠시되어 있던 가까이 번뇌가 일어날 때 무상 관찰을 통해 공성이 드러나게 하여 제거합니다. 그래야 한 마음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색 한 마음 다스 한 마음 일심이죠.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때까지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방법 스토리를 이미지와 스토리를 이용해가지고 이미지와 스토리가 없는 세계로 들어가게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차 명상의 특징이기도 해요. 사실은 옛날에는 이 생각을 못했어요. 이걸 만들어 놓고도 제가 한번 다들 특히 무엇인지를 몰랐다가 계속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참 새로운 방법이구나. 한 번도 다르게 쓰지 않는 방법이구나. 새로운 명상도 있고요. 그런데요, 스님, 이 내용을 우리가 공부해서 이제 내용을 습득하는데 명상을 하고 나서 그 명상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아는가가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이제 맞는 말이고, 효과는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많이 검증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수행 일기를 다 접수해서 보면 알 수가 있고, 최대 성과 될 거예요. 책 한 번 다 손에 들어가기 전에 숙지해야 할 사항은 다음 시간부터 얘기를 하고요. 예, 이걸 이제 하면서 처음엔 좀 복잡하기 때문에 복잡해서 너무 길기 때문에 끊었어. 이렇게. 끊었으면 토막토막 명상하고 나중에 한 번에 다 이어서 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숙달이 된 사람은 이거 완전히 숙달이 됐다. 내용은 다 알고 다 숙달이 돼가지고 공성에 들어가는 길이 분명해졌다 이러면 바로 그냥 앞에 거 다 숙지했기 때문에 생략해버리고 공이 다 초점 맞춰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뭐 이러면 청전 도론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집에 뱀이 들어왔다 이게. 그러니까 이 뱀을 퇴치하려고 그러면 이제 먼저 숙지해야 할 사항이 있는 거죠. 막대기에 V자형 막대기를 준비한다. 그리고 이것을 뱀의 꼬리에 하는 뱀의 머리를 그 다음에 그 놈을 잡아서 바깥으로 퇴치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숙지를 하고 난 뒤에 가져와가 실습을 해서 보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뱀이 들어왔을 때 또 그 학습을 또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되죠. 이제 알고 있으니까 그냥 가져가 탁 보내면 돼요. 그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이 명상해야 될 게 많고 길고 이러는데 이 숙달이 되면은 이걸 앞에 것 다 알기 때문에 싹 그냥 접어버리고 공성 하나에 그냥 딱 초점에 들어가 버리면은 되는 거예요. 뭔가 이해되죠? 그래서 무상관체를 7단계도 4단계로 2단계로 1단계로서 공성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하는 말이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익히는 거는 뭐 어렵지 않다고 보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심리 정화가 되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세상에 보는 눈이 달라진다면 점점 좋아지는 거죠. 얘기하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공성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오고 들어가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으면 그냥 공성이가 바로 초점하죠. 얘기하죠. 그런 걸 이어서 틀을 제공한다. 공성 하나에 탁 맞출 수 있도록 틀을 제공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틀을 이용하고 두 번째 틀에서 벗어나서 바로 이게 필요하다. 네. 그래서 제가 수행법을 혁신시킨 겁니다. 발명한 거 아닙니다. 네. 혁신.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공부하면서 이제 질문이 나오고. 네. 그러니까 뭘 얘기해 줍니까? 현상은 반드시 생기면 사라지게 돼 있기 때문에 똑같은 현상이 없다는 얘기야. 그때 뭔가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계속 나타나는 거지. 그런 거는 진짜가 아니다고 얘기해 줘야 돼. 그래서 그런 현상도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잘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 얘기를 해. 오바마나 변화락하나 말 한마디로 대통령이 댓글을 잡았잖아. 그죠? 불교는 변한다하는 무상 하나로 그냥 부채를 잡을 수 있어요. 대통령은 별거 아니잖아. 대단한 거지. 선거이 있어서. 그 명상하다가요 하기 싫어서 끝내야 되겠다 이럴 때는 끝내야 되는 겁니까 그냥? 네, 그걸 극복을 해야 되는데 어느 수행자가 캄톨 림포체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게으름이 생겨가지고 수행을 하다 중단하는 사례도 많이 생기고 하고 싶은 마음이 한심고 이런 거 어찌 하면 좋겠습니까? 수행해야 된다 하는 걸 분명히 알긴 아는데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무상을 생각해요. 지나간 과거를 되돌아보십시오. 남아있는 게 뭐가 있어?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얘기야. 무상을 생각하면 이 생이 아니면 다음 생이 언제 하겠는가? 지금 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제가 여쭤본 건 그 뜻이 아니고 지금 영상 ING인데 하는 중인데 아이 이거 딱 끝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날 때 끝내는 게 나은지 계속 딱 시간이 어떻게- 추우되면 네. 추워진 시간에 네. 한 반쯤 왔는데 끝내고 싶다 이러면 끝내면 안 됩니다. 그냥 인내심을 갖고 그 시간을 채우는 거예요. 아, 그 시간 해봐야 딱 50분이세요. 아, 근데 중간에 아이고 하고 끝내게 이러면 진짜 50분은 못 채우는 얘기야.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기 싫어도 예, 해야 되는 참고. 거고, 예, 마음이 또 바뀌거든.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이 안 된다게 하는 방법이 무상을 생각. 인생은 연습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집중하던 거를 바꿔서 우상을 떠올려서 예, 그때 무상을 또. 예. 그 다음에 이제 빛도 있어요. 빛, 강명. 강명상에 게으름이 생길 때가 혼침이 일어날 때 빛으로 자기가 쫙 이렇게 비추는 거죠. 전동불빛도 괜찮고 달빛도 햇빛도 괜찮고 그런 빛을 상상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이제 혼침도 없어지고 게으름도 없어요. 아, 의도적으로. 예, 의도적으로. 네. 예, 염처경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또 없죠? 네. 예. 예. 이게 사실은 꿈이었는데 그게 꿈이 아니라 꿈이었는데 현실을 그러니까 꿈은 시간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몸이 뜨는 거는 상이 많았어요. 정보다는 또 상이 많았어요. 정은 무거운 거고 상은 가벼운 거고. 그래서 이런 그 공부는 전부 다 가볍게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수행을 하게 되면 이제 뭐 침대에 뜨거나 공중에 날아다니거나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 걸 뭔가 하면은 저는 예정의 힘이 약해졌다. 어떤 본문에서 들으니까 하는 작은 부분은요 가로도 운전 손상이 있고 수행자의 꿈은 하늘을 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번뇌 힘이 약해져서 날아다니고 상의 힘이 강해서 이 상은 뭔가 하면 명상의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나오고 그런 그 여기서 이제 이 상에다가 그 능력이 얘기했던 서원을 세우고 국가지혜를 닦으면 출세가